불완전함의 선물. 오늘은 브렌 브라운의 불완전함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마치 친구와 긴 밤을 보내며 마음을 터놓는 것처럼.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야. 브라운이 자신의 연구와 삶을 솔직히 녹여내며 우리에게 너는 그대로도 충분해라고 속삭이는 책이야. 첫 페이지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귀의 말처럼 들려와. 예를 들어 브라운은 어느 날 딸의 학교 행사에서 다른 엄마들의 완벽한 모습에 압도당했던 순간을 털어놓아. 내가 준비한 쿠키는 왜 이렇게 어설프지? 라는 생각에 빠져 스스로를 자책했대. 그런데 문득 깨달았지. 이 불완전한 쿠키도 내 사랑을 담고 있는데 왜 그걸 부끄러워하지? 이 장면 읽다가 나도 멈칫했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충분하지 않다고 몰아세우는지 새삼 느껴졌거든. 브렌 브라운의 연구와 삶의 여정. 불완전함의 선물 더 기프츠 오브 임퍼펙션은 브렌 브라운의 10년 넘는 수치심 세임과 취약성 벌르너러빌리티 연구를 바탕으로 쓰인 책이야. 브라운은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수천 명의 인터뷰를 통해 온 마음을 다한 사모라티드 리빙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어. 이 책은 전통적인 소설처럼 사건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브라운의 개인적인 깨달음과 연구 데이터를 엮어 독자에게 길잡이를 제시하는 형식이지. 그녀는 이 여정을 영적 각성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중년의 해체를 솔직히 드러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첫째, 브라운의 개인적 고백과 연구의 시작. 40대 중반, 성공한 교수이자 엄마로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위기를 맞았어. 겉으론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수치심으로 가득했지. 이 위기를 계기로 그녀는 수치심과 취약성이 삶을 어떻게 얽매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그녀는 인터뷰 중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그 여성은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는 멍청해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웠지만 결국 동료와 솔직히 대화하며 극복했대. 브라운은 이런 사례를 통해 수치심이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취약성을 드러내면 연결이 생긴다고 말해. 둘째, 책의 핵심인 10가지 이정표 가이드 포스트. 각 이정표는 놓아야 할 것과 키워야 할 것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볼게. 1. 진실성을 키우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브라운은 진실성 오선티시티를 나로 사는 용기라고 정의해. 그녀는 어린 시절 텍사스 시골에서 자라며 좋은 딸이 되려 애썼던 기억을 떠올려. 한 번은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진심을 털어놓았을 때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대. 이 순간이 그녀에게 진짜가 되는 게 용기라는 깨달음을 줬어. 독자들에게도 남들이 원하는 나가 아닌 진짜 나를 찾으라고 격려해. 자기동정을 키우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완벽주의는 수치심의 방패지만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해. 브라운은 자신의 원고쓰기 과정을 예로 들어. 첫 책을 쓰던 중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야 라는 두려움에 시달렸대. 하지만 심리치료사와의 대화에서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자기동 정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을 배웠어. 그녀는 독자들에게 너는 인간이야. 불완전할 권리가 있어 라고 다독여. 예를 들어 한 인터뷰인은 직장에서 실패 후 나는 충분해라고 다짐하며 다시 일어났다고 해. 3. 극복력을 키우라. 감정마비에서 벗어나기. 브라운은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술, 일 혹은 SNS에 빠진다고 지적해.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한 사람들은 감정을 직면해. 그녀는 한 남성 인터뷰이를 소개하는데 그는 아내와의 갈등 후 화가 나도 대화하자라고 결심했대. 결과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 브라운은 감정은 파도야. 피하지 말고 타라고 조언해. 4. 감사와 기쁨을 키우라. 결핍감에서 벗어나기. 이 장은 특히 감동적이었어.
브라운은 딸 엘렌의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는 순간을 떠올려 기쁨에 젖었지만 동시에 이 행복이 사라질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대. 그녀는 이를 기쁨의 예감 포보딩 조이라 불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감사 일기를 썼어.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커피향, 아이의 웃음, 햇살 같은 작은 순간들을 기록했지. 이 습관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읽다 보면 나도 따라하고 싶어져. 직관을 키우라. 확실성에서 벗어나기. 브라운은 직관을 내 안의 조용한 목소리라고 표현해. 그녀는 강연 준비 중 불안에 휩싸였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직관을 믿고 나아갔대. 연구에서도 온 마음을 다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직관을 따랐어. 예를 들어 한 인터뷰인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확실한 데이터 대신 내가 끌리는 길을 택해 성공했대. 6. 창의성을 키우라. 비교에서 벗어나기. 창의성은 우리 모두의 본능이지만 비교가 이를 막아. 브라운은 취미로 목걸이 만들기를 시작했을 때 내가 만든 건 초라해라고 비교했지만 결국 즐기자라고 마음먹었대. 그녀의 연구에서도 창의적인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태도를 가졌어. 한 예로 한 독자는 이 장을 읽고 오랜만에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다고 해. 7. 놀이와 휴식을 키우라. 피로에서 벗어나기. 현대 사회는 바쁜 가치라는 착각을 강요해. 브라운은 아이들과 터무니없는 춤을 추며 휴식의 중요성을 깨달았대. 그녀의 인터뷰 중 한 사람은 매일 10분 산책을 놀이 시간으로 정해 삶의 활기를 찾았어. 이 장은 읽으며 나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8. 평온과 안정을 키우라. 불안에서 벗어나기. 브라운은 불안을 다스리는데 호흡 명상을 추천해. 그녀는 강연 직전 심장이 두근거릴 때 지금 이 순간에 머물자라고 숨을 고르며 평온을 찾았대. 이 실천은 과학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해.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9. 자연스러운 자비를 키우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돼 타인에게 퍼져. 브라운은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준 한 인터뷰이를 예로 들어. 그 사람은 나눔이 내 상처를 치유했어라고 했지. 이 장은 특히 타인과의 연결이 삶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점을 강조해. 10. 의미 있는 삶을 키우라. 무심함에서 벗어나기. 마지막 이정표는 삶의 목적을 찾는 거야. 브라운은 사랑과 소속감이 삶의 핵심이라고 결론지어. 그녀의 연구에서 온 마음을 다한 사람들은 매일 작은 선택으로 의미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진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셋째, 책의 마무리는 브라운의 희망적인 메시지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용기, 동정, 연결이라는 선물이 온다. 그녀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라고 강조해. 이 구조는 독자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용기를 줘. 핵심 메시지. 이 책의 주요 메시지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1. 취약성은 힘이다. 브라운은 취약성을 감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라고 정의해. 완벽함을 추구하면 우리는 숨게 되지만 취약성을 드러내면 진짜 연결이 생겨. 예를 들어 친구에게 나 사실 요즘 힘들어라고 털어놓는 순간 관계가 깊어지지. 자기 가치는 선택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믿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거야. 브라운은 수치심이 너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속삭일 때 나는 충분해라고 대답하라고 조언해. 3. 자기동정은 치유의 시작이다. 완벽주의는 자책으로 이어지지만 자기동정은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포용이야. 브라운의 연구에서 자기동정을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줄었어. 4. 감사와 기쁨은 습관이다. 기쁨은 순간이지만 감사는 선택이야.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 결핍감이 줄고 삶이 풍요로워져. 브라운은 이를 희소성 문화를 깨는 열쇠라고 봐.
온 마음을 다한 삶은 여정이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진실되게 사는 게 목표야. 브라운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격려해. 이 메시지들은 과학적 데이터와 브라운의 개인적 경험으로 뒷받침돼. 그녀는 수치심 연구를 통해 취약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걸 증명했어. 이 책은 개인 관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시사점을 줘. 1. 개인적 성장.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건 해방이야. 예를 들어 직장에서 완벽한 보고서를 위해 밤을 새우던 내가 80%면 충분해라고 마음먹으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또 자기동정을 실천하면 실패에 덜 휘둘려. 실제로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동정은 우울감을 30% 줄여준다고 해. 관계의 깊이. 취약성을 공유하면 관계가 깊어져. 가족에게 나 사실 이거 힘들어라고 말하거나 친구와 진심을 나누는 순간 유대감이 생겨. 한국 사회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선 특히 혁신적인 접근이야. 3. 사회적 변화. 수치심은 고립을 낳지만 취약성을 공유하는 문화는 치유를 가져와.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팀워크가 강해져. 브라운은 이를 수치심 회복력 세임 리질리언스이라고 불러. 사회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대화가 늘어나면 낙인도 줄어들 거야. 4. 교육과 양육.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브라운의 연구에서 자기동정을 배운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해. 학교에서도 완벽함이 아닌 노력을 칭찬하는 문화가 필요해. 창의성과 혁신. 완벽주의는 창의성을 막아. 브라운은 비교를 멈추면 창의성이 샘솟는다고 해.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실패해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도전이 쉬워져. 한국 사회에선 특히 큰 시사점이 있어. 빨리빨리와 최고가 되라는 압박 속에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건 자유로움의 첫걸음이야. 이 책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도 충분해라는 위로를 주며 더 용기 있는 삶으로 초대해.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 굴리즈, 아마존, X, 그리고 한국의 예스24 같은 플랫폼에서 독자들의 후기를 모아봤어. 마이너스 굴리즈. 한 독자는 이 책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완벽주의로 지쳤던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라고 썼어. 또 다른 리뷰는 브라운의 이야기가 너무 솔직해서 마치 내 친구가 말하는 듯 했어라고. 특히 감사 일기를 시작한 독자들이 많았어. 한 사람은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쓰니 삶이 달라 보여라고 했지. 마이너스 아마존. 기쁨의 예감에 대한 설명이 눈물나게 공감됐어. 이제 행복한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라는 후기가 많았어. 또 다른 독자는 10가지 이정표를 하나씩 실천하니 내 자존감이 올라갔어라고 썼어. 다만 일부는 너무 감성적이어서 실용적이지 않다고 느꼈지만 소수였어. 마이너스 X. X에서 한 사용자는 더 기프츠 거브 임퍼펙션 읽고 취약함이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 동료와 솔직히 대화하니 관계가 깊어졌어라고 공유했어. 또 다른 트윗은 브라운의 유머가 대박. 연구서인데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라고. 한국 사용자 중엔 완벽주의에 시달리던 나에게 이 책이 숨통을 틔워줬어라는 반응도 있었어. 마이너스 예스24.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도 호평이야. 브라운의 따뜻한 말투가 위로가 됐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니 자유로워졌어라는 리뷰가 많았어. 한 독자는 직장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줄었어. 이 책 덕에 나를 더 사랑하게 됐어라고. 또 다른 사람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매일이 새로워라고 썼지. 마이너스 레딧. 레딧 커뮤니티에서도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새로운 기준이야. 과학과 감성이 균형 잡혔어라는 평이 많았어. 한 사용자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게 무서웠는데
이 책 읽고 용기를 냈어. 친구와의 대화가 달라졌어라고 했어. 전체적으로 독자들은 이 책에서 자유로움, 공감, 자기 수용을 느꼈어. 특히 완벽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나도 괜찮아라는 위로를 받았다고 해. 다만 일부는 너무 미국적인 접근이라며 문화적 차이를 언급했지만 보편적인 메시지는 모두에게 울림을 줬어. 이 책은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동반자 같은 존재야. 브라운의 따뜻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실천 가능한 조언들이 독자를 어루만져. 나도 이 책을 읽으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문장을 가슴에 새겼어. 작은 실천 하나,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내 일상이 달라졌지. 자, 이제 내 생각은 어때? 불완전함의 선물 읽어본 적 있나?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분이 끌렸어? 어떤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정표를 실천해보고 싶어? 느긋하게 이야기 나눠보자. 내 의견이 궁금해.